맞아. 전액철사 하면 되겠네. 사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정성이 담긴 연행사라고 하는 것이 연등회가 계속 지속되는 큰 힘이 아닌가. 저도 어릴 때 이제 절에 가서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사학과의 한국불교사를 강의하고 있는 최연식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번에 2024년 연등행렬이 있었는데요. 이 연등회가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연등회의 유래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연등회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큰 축제잖아요. 그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네, 돼 있는데요. 사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미 인도에서부터 있습니다. 뭐냐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여러 가지를 이제 공양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뭐 꽃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그 중에 그 등 공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을 그때는 주로 기름에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피우는 등을 공양. 불경에 보게 되면 빈녀 1등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밤에 가난한 여인이 굉장히 부처님을 공경하지만 돈이 없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아주 조금의 기름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등 공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저녁이 다 되고 날이 셀 때까지 다른 사람들 등은 다 꺼졌지만 이 여인의 등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대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사인데요. 그 뒤로 불교 신자들은 그 빈녀의 등 공양을 모델 삼아가지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의 그 연등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빈녀의 등 공양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은 이미 신라 때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고려 시대에는 사실 이제 왕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처럼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음력 정월 보름에 했습니다. 음력 정월 보름은 중국의 그 도교 문화에서는 도교에서는 1년에 그 상원, 중원, 하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명절이 있는데 정월 보름이 바로 상원에 해당하고 아마 중국의 불교가 수용된 이래로 상원 축제 중에 하나로 그런 연등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수용돼서 고려 때는 상원, 정월 보름에 연등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왕궁의 뜰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각 지역마다 지역의 가장 큰 절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 시설을 배경으로 해서 큰 무대를 만들고 산대를 만들고 산대 위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밤새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왕궁의 뜰에 와서 같이 그걸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런 행사가 연등회로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불교가 억압되면서 그런 왕궁의 큰 연등회는 없어졌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민간에서의 연등 행사, 이건 주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서울처럼 큰 지역에서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큰 길가에 많은 등을 매달고 그 아래에서, 그 조명 아래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즐기고 그래서 그것이 꼭 불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나와서 같이 굉장히 즐기는 크리스마스 전야에 굉장히 도시 큰 길가에 나와서 즐기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을 조선시대에는 그 초파일 전야에, 초파일 전날 밤에 특히 서울 같으면 종로 큰 길거리에 많은 등을 매달고 요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상인들이 큰 등들을 많이 매달면 여러 가지 축제를 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더 이제 발전된 것이 이번에 한 것과 같은 이제 시가 행진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그런 큰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등회가 그렇게 불교의 작은 공양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팔관회나 매한식 같이 지금은 거의 남지 네. 않은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생각하면 연등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세계 무형 문화유산까지 될 그런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생각하기 힘든 건데, 고려시대에는 연등에 못지않게 팔관에도 굉장히 큰 행사고, 매향은 이제 그 바닷가에 향을 묻는 건데, 근데 그런 행사는 뭐 다 사라졌어요. 아까 빈녀의 1등 이야기했듯이 다른 행사는 그냥 즐기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연등에는 그 부처님에게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각자 자기들의 정성을 담아서 등을 준비해가지고 절에 가서 공양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그런 의식은 아마 쉽게 사라지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 이번 연등에도 꼭 불교 신자들만이 즐긴 건 아니잖아요. 저도 봤습니다만은 일반인이라든지 심지어 외국인들도 굉장히 이걸 좋아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정성이 담긴 그런 행사라고 하는 것이 연등회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큰 힘이 아닌가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보기에는 아마 그런 정성을 의식한 것인지 연등회에 관해서 지정을 할 때 행렬 같은 본행사뿐만 아니라 연등 제작하는 전통 공예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전후의 다양한 행사와 작업들도 연등회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초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것처럼 실제 등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또는 공예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된다고 보고요. 연등회는 사실 그 등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절에 가서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등을 만드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점점 다양한 등도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이번 연등 행렬에 보도 아주 다양한 또 큰 등들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꼭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등만이 아니라 등을 만들고 준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등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등 만들기 같은 빠른 행사에 참여한 많은 다른 분들도 기뻐할 것 같은 대답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물론 불교만의 행사가 아닌 모르게 축제가 된 연등회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무교라던가 이제 이런 분들도 불교적 색채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글쎄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개방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불교 행사 중에는 무차대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차대회는 차는 때 막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차대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큰 행사를 할 때에 아무도 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연등에도 일종의 무차대회가 될 수 있겠죠. 누구나 각자 자기의 등을 준비해서 가져오면 또 그 등을 꼭 뭐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아니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신에게 바쳐도 좋고 또는 뭐 다른 자기 애인에게 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쨌든 누군가에게 정성을 등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사로서 같이 어울린다면 충분히 과거 이래의 그런 연등의 전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등회를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등회에 관해서 더 알 수 있는 책이나 어떤 출처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연등회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단행본이나 논문으로 정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그 한국 불교 문화 포털이라고 하는 그 웹페이지를 오픈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한국의 불교 관련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그런 메뉴가 있고 그 중에 하나에 바로 연등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간략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걸 같이 참조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